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아끼던 장군 중에 보면 나대용 장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배설이라는 장군도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 이름은 조금 그랬죠. 예, 요즘 말로 하면 되게 좋아하네. 저 친구들은. 예. 자, 페이지 128페이지죠. 이제 저도 페이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 한번 보자. 운동. 자, 128페이지 운동인데, 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가 말 그대로 위치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위치가 바뀌는데 그 위치가 바뀌는 정도,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위치가 바뀌냐라는 개념을 우리는 빠르기라 표현해요. 그래서 물체의 운동을 우리는 보통 빠르기로 표현하고요. 물체가 움직일 때 그것을 우리가 빠르기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요 빠르기의 정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고, 그 두 가지 이제 비교할 텐데, 하나는 속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속도가 있어요. 자, 도가 있는데,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첫 시간이니까 설명하는 겁니다. 자, 속력은 보통 이제 V로 표시하고요. 속도는 V하고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해요. 물론 두 가지 그냥 같이 혼용해서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시작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속력과 속도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빠르기라고 하는 것은 멀리 도망가는 거야. 그렇죠? 멀리 도망가는데 그냥 무작정 멀리 도망가다가 좋은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 동안에 멀리 도망가야 돼.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달리기를 했어요. 누가 더 빨라를 비교할 때 얼마나 같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멀리 도망갈 수 있느냐, 또는 똑같은 거리 이동한다면 얼마나 짧은 시간 동안에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냐를 가지고서 우리는 빠르기로 보통 표현합니다. 그래서 빠르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거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속력과 속도의 차이점은 바로 거리를 환산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거리를 표현할 때 거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리를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동 거리가 있고요. 하나는 변위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자, 이동 거리라고 하는 것은 발자국을 닫혀주는 거야. 얘는 방향을 고려치 않습니다. 방향이 없어요. 방향이 없고 그냥 발자국 한 발 한 발자국 뛴 거 다 쳐주는 거고, 얘는 내가 처음에 설정했던 그 방향만 인정을 해주는 거야. 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만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야. 저번에 말미에도 잠깐 설명했던 것 같은데, A에서 B를 지나서 C까지 가요. 그 다음에 다시 B까지 돌아왔다 치자. 이렇게. 그래서 A, B, C가 있고요. 이렇게 있다 치자. 그래서 출발해서 A에서 B, C까지 갔다 다시 B점으로 돌아왔어요. 요 거리가 50m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여기도 50m, 각각 50m로 가정한다면, 이동 거리를 본다면 앞으로 가건 뒤로 물러서건 상관 안 해요. 그냥 발자국도 닫혀주는 거야. 그래서 A에서 B, C, 그다음 다시 B로 왔어요. 그럼 100m, 50m, 50m, 다시 50m. 그래서 이동 거리를 본다면 150m 이동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근데 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준 잡은 것이 이쪽 방향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만 기준 잡았단 말이야. 그래서 50m 가고요. 50m 가고 또 50m 거꾸로 봤어. 그래서 최종 처음과 끝에서 실제로 위치가 바뀐 양은 50m밖에 이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50m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향이 바뀔 때는 이동 거리를 보냐 아니면 변을 보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게 돼요. 단 일정한 방향으로 직선으로 뛰어간다면 이동 거리나 방향은 똑같을 거야. 그렇죠? 그렇지만 방향이 바뀐다면 이동 거리와 변이 달라질 것이고요. 바로 속도와 속력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어.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한 거리를 따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속도라고 하는 것은 변위라고 하는 걸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속력은 이동 거리고요. 변위는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변이니까. 그래서 위에다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멀리 도망갔어? 일정한 시간 동안에. 그래서 일정한 시간 동안에 얼마나 이동했냐, 얼마나 변이가 생겼냐에 따라서 속도와 그 다음에 속력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빠르게 한번 계산해 본다면, 어떤 친구가 500m를 뛰어갔는데 10초 동안에 500m를 뛰어갔다. 그러면 빠르기를 계산할 때는 단위 시간당, 그러니까 분모를 1로 둬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속도 또는 속력을 구할 때는 시간분의 이동 거리란 말이야. 그러면 시간은 10초 동안 흘러갔고요. 그 다음에 이동한 거리는 500m를 이동했기 때문에 속도는 50m per sec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속도, 속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 속력을 구하는 공식은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 또는 변이를 구한 것이 바로 속도 또는 속력이 된다는 얘기야. 이제부터 우리가 배우는 것은 방향이 안 바뀌어요. 방향이 안 바뀌니까
속도와 속력을 따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없다? 구분할 필요가 없다. 근데 우리가 이제 뒤에 배우는 단어 중에 가속도라는 단위가 있어요. 가속도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 그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속도의 변화량이야. 가속력이야, 가속도야. 가속도야. 그럼 얘는 속도에서 기반한 거야. 그럼 가속도는 방향이 있을까, 없을까? 방향이 있어요. 그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속도의 확장 버전이, 업그레이드 버전이 가속도야. 그래서 얘가 방향이 있는 것처럼 가속도도 방향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설명할게요. 저번 시간에 이거 말미에 설명했던 것 같은데 설명했었죠? 했니? 씹지 마시고요. 설명했나요? 네.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건 저번에 설명했으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요거는 다 알고 있다고 믿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그래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일정한 속도로 뛰어가고 있다 치자. 일정한 속도로 뛰어가고 있어요. 그때 그래프 한번 그려볼 거야.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X축이 시간이고요. Y축이 이동한 거리야. 자, 그러면 어떤 친구가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많이 도망가는가를 봤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동한 거리가 이렇게 올라간다 치자. 그러면 1초 동안에 이만큼 도망가고 2초일 때 이만큼 도망가고 3초일 때 이만큼 도망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얘는 지금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이동한 거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그래프에 기울기가 있는데 이 기울기 따지기 전에 이러한 그래프를 뭐라 부르냐면 ST 그래프라 불러요. ST 그래프라 부릅니다. ST,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 변화 그래프요. ST 그래프라 부르고요. ST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있는데 그래프의 기울기는 수학을 배운 친구 없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X축의 변화분의 Y축의 변화이죠. 그렇죠? X축의 변화가 뭐야? 시간의 변화이고요. 그 다음에 Y축의 변화가 뭐야? 이동한 거리 변화 그래프야. 그러면 ST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뭐야? 뭐야? 시간의 변화분의 이동한 거리의 변화량? 뭐야 이게? 이게 속도, 속력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속도, 속력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그래프를 A라고 보고요. 여기다 하나 더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B를 그렸다 치자. 자, 그러면 A와 B를 봤을 때 일정한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를 보게 되면 B가 훨씬 더 커요. 그 얘기는 B의 속력이 좀 더 빠르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A의 속력과 B의 속력을 비교해보면 B의 속력이 좀 더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B가 그래프가 좀 더 크기 때문에 속력이 좀 더 빠르다, 속도가 좀 더 빠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우리 이제부터 속도, 속력 따로 구분하지 않아. 처음 시작할 때만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그래프가 있다 가정합시다. 저기 예진이 그쪽에 앉는 것보다 이쪽에 앉는 게 안 나요? 그쪽에 앉으면 제가 키가 크다 보니까 실판을 다 가려요. 실판을 다 가려도 투시할 수 있어요? 물론 내가 슬림하긴 하지만 이걸 다 내가 다 가릴 텐데 괜찮아요? 안 보일 텐데 내가 워낙 키가 왜 웃지? 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그래프 한번 보자. 자, 이런 그래프, 요게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 변화 그래프야. 자, 여기서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 치자. 자, 이렇게 있다 치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면 지금 요 시간 동안은 계속 일정한 속도로 뛰어오고 있어요. 뛰어오고 있다가 요 시간 이후에는 그래프가 평평에 누워 있지. 그렇죠? 그래프가 누워 있단 말이야. 그래프가 누워 있다는 얘기 기울기가 얼마라는 얘기야? 0이라는 얘기지.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는 속도가 얼마라는 얘기야? 0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순간부터 여기 이게 지나갈 때는 멈춰서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이해됩니까? 씹지 마시고요. 아까 나대면 중답을 했었죠. 예, 대답 적극적으로 잘 하시고요. 이걸 S 그래프라 불러. 자, 그 다음에 VT 그래프 한번 보자. VT 그래프. 자, 이건 시간이고 이건 속도입니다. 속도, 속력이야. 그래서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 그래프를 보여준 것을 우리는 VT 그래프라 불러요. VT 그래프라 부르고요. 자, 이 A와 B 운동을 한번 보자. A와 B를 보게 되면 시간이 지났는데 그래프의 기울기가 변함이 있어 없어? 그래프의 기울기가 변함이 없어요.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S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기울기는 속력을 뜻한단 말이야. 속력, 속도를 뜻하는 거야. 근데 얘는 지금 시간이 지나도 속도가 변하지 않지. 그렇죠? 이렇게 속도가 변하지 않는 거. 즉
기울기가 변하지 않아서 속도가 변하지 않는 운동을 뭐라고 부르냐면 속도가 일정하다 그래서 등속 운동이라 불러요. 그래서 등속 운동 또는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표현해요. 자, 이 등속 직선 운동을 VT 그래프에다 한번 그려볼 거야. 얘는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 그래프인데 얘는 처음 출발하는 순간부터 기울기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속도가 시간이 지나더라도 변함이 있다 없다? 시간이 지나더라도 변함이 없어요. 그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지. 요게 바로 B 그래프가 되겠지. 그렇죠? 그럼 A 그래프를 본다면 A 그래프는 B 그래프에 비해서 기울기가 좀 작아요. 속도가 작다는 얘기야. 그렇지만 A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태어나는 순간 시작부터 벌써 속도를 갖고 있었고 그 속도가 변함없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B의 그래프를 그린다면 B는 이따구로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VT 그래프에서 그래프가 옆으로 누워있다. 속도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래서 이런 운동을 바로 아까 불렀던 등속 직선 운동이라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 B번, 둘 다 B야 왜? 하나 A죠. 왜 이렇게 실수를 했지? 윤진이 때문이야. 예, 실수라는 것은. 예, 전번에 제가 목동에 수업하는데 어떤 아이가 길을 잃고서 울고 있더라고. 엄마가 같이 했는데 엄마를 잃어버려서 길을 잃고서 우는 모습을 보고서 예, 제가 도와줄까 하다가 바빠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애 이름이 누구더라? 윤준이라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예, 목동에서 만났는데 자, 요거 한번 보자. 여기서 요 A 그래프에서 요 그래프의 면적 한번 봐봐. 면적 한번 보자. 자, 요 면적인데 요 면적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될까?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그렇지? 그러면 가로는 뭘 뜻하는 거야? 시간. 그다음에 세로는 뭘 뜻하는 거야? 속력 또는 속도를 뜻하잖아. 그러면 시간 곱하기 속력 곱하기 시간 하게 되면 뭘 구할 수 있는 거지? 여기 한번 봐봐. 여기서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T분의 S야. 그렇죠? 이걸 V 곱하기 T로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이동한 거리가 되겠지? 그래서 이 그래프의 면적이 바로 이동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한 시간 동안에 A가 움직인 거리는 이만큼 되는 거고요. B가 움직인 거리는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보다는 B가 더 같은 시간대에 움직인 거리가 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오케이. 이걸 VT 그래프라 불러요. VT 그래프. 오케이. 자, 페이지 128페이지 한번 보자. 자, 128페이지에서 맨 밑에 보면 속력이 나와 있습니다.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꾸 부셔될래 진짜 아까부터 계속 모른 채 했는데 예. 자, 속력 한번 보자. 속력의 맨 밑에 보면 박스에 공式나와 있습니다. 속력은 V는 T분의 S. 이걸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은 이게 단위를 좀 환산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속도의 단위는요. 미터 퍼 세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크라고 하는 것은 초를 뜻하는 것이고요. 요거는 미터를 뜻합니다. 근데 문제를 나올 때 헷갈리게 하려고 킬로미터나 분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로켓이 날아가는데 얘가 1분 동안에 500km를 날아갔다. 그럼 얘의 속도는 몇 미터 퍼 세컨인가 이렇게 묻는단 말이야. 그러면 요거 1분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환산해야 돼? 60초로 환산해야 되고요. 500km를 뭘로 환산해야 돼? 미터로 환산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킬로미터, 물론 킬로미터 써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것은 미터 퍼 세크를 기본 단위 씁니다. 자, 129페이지 갑니다. 129페이지. 자, 129페이지에서 맨 밑에 그래프가 나와요. 자, 그래프 한번 봅시다. 그래프, 맨 밑에 그래프를 보게 되면 왼쪽에 있는 시간 이동 거리 변화 그래프. S 그래프죠. 자, S 그래프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근데 그래프의 길이가 변하지 않으니까 얘는 일정한 속력으로 지금 뛰어가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시간이 지난 후에는 평평한 구간을 만나게 되죠. 이때는 이동한 거리가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는 정지해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VT 그래프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구간에서는 속력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렇죠? 속력이 감소하고 있고 두 번째 구간에서는 속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구간에서는 속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각 구간에서 이동한 거리는 이 그래프의 면적이 바로 이동한 거리가 되겠죠. 이해되죠? 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등속운동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건 쉬워요. 자, 설명했기 때문에. 자, 등속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변하지 않는 거야? 속력이 변하지 않는 거야. 속도가 바뀌지 않는 운동을 등속운동이라고 부르고 그 등속운동의 대표적인 예를 봐봐요. 무빙 워크, 에스컬레이터, 스키장의 리프트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등속운동입니다. 등속운동은 속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 동안, 일정한 시간당 움직이는 거리가 어때? 일정해요.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보자. 이 그래프에서 1초 동안 이동한 거리, 2초 동안, 1초에서 2초 동안 이동한 거리, 3초에서 4초 이동한 거리, 4초에서 5초가 이동한 거리, 면적이 어때? 다 똑같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속력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똑같습니다. 밑에 그림이 나와 있어요. 등속 운동하는 물체의 다중 성광타지는 나와 있죠. 이렇게 일정하게 0.1초 간격으로 4cm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물체의 속도 한번 구해볼까? 0.1초 동안에 4cm 움직이고 있어. 그러면 속도 한번 구해보자. 자, 속도를 구하면 시간은 0.1초 동안에 4cm를 이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1초라면 40cm 1초 동안에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미터 퍼 세컨을 기본 단위로 쓴단 말이야. 40cm는 몇 미터야? 0.4m. 그래서 0.4 미터 퍼 세크의 속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남이 해주는 거 보면 쉽죠. 근데 본인이 하려고 그러면 어쩔 팁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자,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130 예, 130 보게 되면 지금 아까 내가 설명했던 것이 다 나옵니다. S 그래프하고 VT 그래프에서 등속 운동을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다 나오게 되고 이것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약간 수학적인 개념이라서 여러분 수학은 좀 치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인데 자, 여기에서 좀 설명을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그냥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헷갈리니까 좀 빌드업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힘에 대해서 한번 보자. 힘. 태영이, 힘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그럼 그쵸. 그건 권력이라 부르죠. 그쵸? 예, 힘은 이제 force라 부릅니다. F. 힘이라 불러요. 힘인데, 자, 힘이 뭔가 한번 보자. 힘의 기본 단위 뭘까? 힘의 단위가 뭐야? 뉴턴을 쓰는 거죠. 얘는 단위가 뉴턴을 씁니다. 그러면 도대체 힘이라고 하는 것이 뭐야? 자,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야. 일단 이렇게 쓸게요. 변화시키는 원인을 바로 힘이라 불러.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로 운동 상태야. 그러니까 어떤 물체한테 힘을 주게 되면 물체에 뭔가 바뀌어. 뭐가 바뀌어? 운동 상태가 바뀌어요. 근데 운동 상태 뭐야? 세 가지예요. 운동 상태는 첫 번째, 빠르기가 바뀌고요. 두 번째, 방향이 바뀌어요. 또 하나는 모양이 바뀔 수 있어요. 모양이 찌그러질 수 있어요. 요게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서 just one, 한 가지만 신경 쓸 거야. 요번에 배울 것은 바로 이거야. 그러니까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빠르기를 변화시키는 원인이야. 그러면 힘을 주면 뭐가 바뀌어? 빠르기가 바뀌어. 힘을 안 주면 빠르기가 안 바뀌어. 자, 봐봐. 힘을 주면 빠르기와 방향이 바뀌어. 그렇죠? 힘을 안 주면 빠르기와 방향이 안 바뀌어. 빠르기가 안 바뀌어. 무슨 운동이야? 등속 운동이야. 방향도 안 바뀌어. 그럼 무슨 운동할까? 직선 운동해요. 그래서 힘을 주지 않았을 때 하는 운동이 바로 뭐냐면 등속 직선 운동이에요. 등속 직선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가하지 않았을 때 등속 직선 운동을 해요. 우주 공간에서 내가 어떤 물체를 힘껏 던졌어요. 그럼 이 물체는 내 손을 떠난 순간에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물체는 영원히 같은 속력으로 한 방향으로만 계속 날아갑니다. 우리가 우주 공간에서 로켓이 막 계속 뒤에서 막 불꽃을 뿜어내면서 막 달려갈 것 같죠? 아닙니다. 우주 공간에서 굳이 로켓 추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 추진만 하게 되면 엔진을 끄죠? 꺼도 어떻게 될까? 계속 같은 속도로 갑니다. 왜? 힘이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 근데 내가 어떤 물체를 집어 던지면 그 물체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잖아요. 내가 지구에서 집어 던진 물체의 속력이 점점 느려지는 것은 이 물체에 무엇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거 있죠? 이건 뭐야? 공기의 마찰력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내가 던졌을 때 이 물체가 날아가다가
떨어졌어. 중력 때문에. 그래서 이 지구에는 중력과 마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빠르기와 방향이 바뀌는 운동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힘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우주 공간에서는 빠르기와 방향이 바뀌지 않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합니다. 자, 기억하자.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야.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빠르기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바로 힘이야. 근데 속도가 빨라지고 느려지고 그 빨라지고 느려지는 정도를 뭐라 부르냐면 뭐라 부를까? 속도의 변화량을 바로 뭐라 부를까? 그렇죠. 가속도라 불러요. 가속도라 불러요. 이 가속도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속도가 빨라지고 느려지는 것, 바로 속도의 변화량을 바로 가속도라 표현하고요. 가속도는 약자로 acceleration이니까 스몰 a로 보통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속도의 변화량인데 속도가 바뀌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야? 힘 때문이야. 그렇죠? 한번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자, 내가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군가가 내 등 뒤를 힘으로 밀었어요. 그럼 내 속도가 어떻게 될까? 빨라지겠지. 그렇죠? 그러면 가속도가 플러스 방향이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누군가 힘을 작용했어. 내 속도가 어떻게 될까? 줄겠지. 이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가속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가속력이야, 가속도야? 가속도야. 그럼 얘는 방향이 있어, 없어?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가속도가 플러스 가속도라는 이야기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이야기고요. 마이너스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느려지는 걸 뜻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속도가 일단 단은 신경 쓰지 말아요. 단 좀 더 다시 신경 써줄 테니까. 만약에 어떤 물체의 가속도가 2m/s 제곱의 가속도를 갖고 있다고 가정하자. 그럼 이게 뭔 뜻일까? 1초마다 2m/s씩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라는 뜻이야.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2m/s 제곱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뭔 뜻일까? 1초마다 2m/s씩 속도가 낮아지고 있어요. 느려지고 있어요라는 뜻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속도인데, 자, 가속도 한번 보자. 빨간 펜 꺼내 들었어요. 무슨 뜻이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내가 빨간색으로 표시하는데 이걸 놓쳤다? 예, 그럼 다음 시험에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고요. 자,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가속도는 일정한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이야. 자, 일정한 시간이야. 시간 동안에 시간의 변화분의 속도의 변화량이 바로 가속도야. 그렇죠? 이게 델타는 변화를 뜻합니다.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속도가 바뀌어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걸 단위로 바꾸면 속도의 단위가 뭐야? 미터 퍼 세크가 되겠지. 그 다음에 시간의 단위 뭐가 되는 거야? 세크가 되는 거야. 이거 뭐야? 이렇게 복잡한 수학은 난 배운 적이 없어. 못하겠어. 배째 이러지 마시고요. 이걸 단위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맞잖아. 그렇죠?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는데. 그래서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야. 자, 만약에 가속도가 3미터 퍼 세크 제곱이다라고 한다면 얘가 0초일 때 속도가 0미터 퍼 세크였는데 1초가 됐을 때는 속도가 어떻게 됐을까? 1초가 됐을 때는 속도가 어떻게 됐을까? 1초가 지난 후에는 3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2초가 됐을 때는 그렇지, 6미터 퍼 세크가 됐을 거야. 3초가 됐을 때는 그렇죠, 9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이렇게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야. 여러분이 암산할 수 있는 능력을 초월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초가 됐으면 얼마 됐을까? 틀렸죠? 30m per sec가 돼야 되겠죠. 30m 거리의 뜻이고요. 30m per sec가 됐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1초마다 숫자가 1초가 바뀔 때마다 3m per sec씩 속도가 증가하고 있어요. 3m per sec up, 이쪽도 3m per sec up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바로 이런 뜻이야. 이해되겠죠? 자, 그럼 이거를 VT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자. VT 그래프로. 자, VT 그래프로 그려볼 거야. VT
VT 그래프. 자, X축이 뭐야? 시간. 시간. Y축이 속도야. 자, 0초일 때 0이었죠? 1초가 됐어. 속도가 얼마야? 3m/s. 2초가 됐어. 얼마야? 6m/s. 3초 됐어? 9m/s.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치? 맞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시간이 지나면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맞잖아. 맞죠? 맞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야. 자, 그런데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궁금해요. 나는 왠지 그래프의 기울기가 궁금한데 그래프의 기울기 구해볼까요? 자, 이거 수학이니까 여러분 수학 배운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또 친절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의 기울기가 있는데, 자, 기울기는 X축의 변화량분의 Y축의 변화량이야. X축이 뭔데요? 시간의 변화량이지. Y축의 변화량은 뭔데요? 속도의 변화량이지. 어머, 이건 나 봤던 것 같아요. 시간의 변화량분의 속도의 변화량. 시간의 변화량분의 속도의 변화량. 이것이 바로 뭘 의미하는 거야? 가속도를 의미하는 거야.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그치? 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A하고 B가 있다면 A와 B의 가속도, A의 가속도와 B의 가속을 비교하면 누가 더 가속도가 큰 거야? A가 좀 더 가속도가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가보자. 쭉 해서 이쪽으로 와봐. 자, 여기서 등속 직선 운동이야. 자, 등속 직선 운동인데 얘는 옆으로 누웠지. VT 그래프인데 그래프가 옆으로 누웠단 말이야. 근데 이 VT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기울기는 뭘 타는 거야? 가속도. 근데 얘는 누웠으니까 기울기가 얼마야? 0. 그래서 가속도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가속도가 0이야 이런 뜻이야. 그렇죠? 자, 그럼 얘는 이 그래프는 가속도가 0이 아니야. 그렇죠? 가속도가 있어. 가속도가 있는데 그래프의 기울기가 변해 안 변해? 단체로 씻기로 약속했나요? 내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야 절대로 쌤이 물어보면 절대 답하지 마 하고 누가 협박하든가? 아닐 텐데. 자 아니야. 자, 여기 주목. 자, 그래프의 기울기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래프의 기울기가 안 변한다는 얘기는 무엇이 안 변한다는 얘기야? 가속도가 안 변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운동을 무슨 운동이라고 부르냐면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불러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불러.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요 갑자기 궁금해지지 않나? 선생님 이걸요. 등가속도 운동을요. VT 그래프 말고 ST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돼요? ST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될까? 똑같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그래프가 만들어질까? 아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속도가 계속 바뀌니까 시간당 이동 거리가 어떻게 될까? 점점 증가하겠지. 그래서 그 수학인데 수학 못하는 사람은 또 못 알아들을 텐데 여기 시간이고요. 여기 이동한 거리야.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동한 거리가 점점 증가하고 있겠지.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 그래프의 면적이 뭐야? 이동한 거리잖아. 그렇죠? 이동한 거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왜요? 왜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지. ST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뭘 뜻하지? 속력을 뜻해요. 근데 속력이 계속 빨라지고 있지. 그렇죠? 그래서 봐봐. 이거 좀 어려운데. 어려워요. 여기 접점의 기울기를 보면 접점의 기울기 보게 되면 접점의 기울기가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 증가하고 있지. 그러니까 뭐야?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속력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빨라지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함수 그래프처럼 이렇게 포물선이 돼요. 윤진이 어렵지? 예, 수학이라서 좀 어렵습니다. 자, 가속도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자, 다시 이쪽으로 보자. 힘 한번 보자. 힘은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고요. 이제 우리가 가속도를 배우고 있으니까 이렇게 정의하자. 힘이라고 하는 것은 가속도의 원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힘을 주면 힘을 준 것만큼 뭐가 생기는 거야? 가속도가 생기는 거야. 힘을 세게 주면 가속도가 크게 나타날 것이고 힘을 약하게 주면
가속도가 작게 나타날 것이고 힘을 주지 않으면 가속도가 안 나타나겠지. 그치? 그래서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가속도의 원인이고 한마디로 줄인다면 힘이 곧 가속도고 가속도가 곧 힘이에요. 힘이 가속도고 가속도가 힘이야. 선생님, 먼저 이해가 안 돼요. 한번 보자. 자, 힘이 곧 가속도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현상인데 잘 보십시오.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예, 실망할 수 있으니까. 애들이 너무 기대를 해서. 자, 봐. 와. 죽여버릴까. 자, 보자. 자, 물체 운동하고 있어요. 자, 물체 운동하고 있어. 물체 운동하고 있는데 내 등 뒤에서 밀었다 치자. 그럼 힘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야? 이쪽 방향이지. 근데 내가 속도가 빨라지겠지. 어느 쪽으로 빨라져? 이쪽으로 속도가 빨라진단 말이야. 힘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어때? 같지. 그쵸? 내가 세게 나의 몸을 세게 밀면 가속도가 어떻게 될까? 그만큼 커지는 거야. 맞죠? 오. 네, 자, 요번에는 내가 이쪽 방향 운동하고 있는데 누가 반대 방향 힘을 줬어요. 그럼 힘을 이쪽 방향으로 줬다는 얘기는 가속도의 방향도 어느 방향이야? 이쪽 방향이야. 그렇죠? 힘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어때? 같은 방향이야. 그래서 내가 이쪽을 진잡는다면 내가 힘을 이렇게 주면 이 등 이쪽으로 가속도가 생기는데 이 가속도의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 부호가 붙겠지. 왜? 내가 정한 방향 이쪽 방향이니까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가속도가 붙겠죠. 그렇죠? 자, 기억하자. 힘은 곧 뭐다? 가속도다. 가속도는 곧 뭐다? 힘이다. 그 다음에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을 바로 가속도라고 합니다. 오케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덥나요, 교실이? 미안, 교실 좀 덥죠? 예, 씹혔습니다. 예. 저기 동네 가서 저기 에어컨 좀 시원하게 틀어달라고 했어요. 조용하면 시베리아 돼요. 자, 도니가 이제 갔다 왔으니까 우리 교실에서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뽀로로를 만날 수 있습니다. 펭귄이 돌아다니겠죠, 그렇죠? 예, 시베리아로 바뀌니까. 자, 계속 가져가겠습니다. 나대지 마시고요. 나대지 마시고. 자, 가속도 배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가속도라고 하는 거 잠깐 보자. 가속도를 좀 더. 지금 빌드업 과정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속도고요. A로 표시하고 얘는 일정한 시간의 변화량분의 속도의 변화량으로서 다니는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량을 바로 가속도라 부르는데 그럼 도대체 가속도는 무엇에 의해서 영향을 받나 한번 보자. 자, 여기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자, 물체가 있어요. 자, 물체가 있고요. 자, 봐봐. 물체가 M이라고 하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있어요. 물체가 있고 이 물체를 F라는 힘으로 밀었어요. 그러면 힘을 줬으니까 이 물체의 운동 상태가 바뀌면서 빠르기가 바뀌겠지. 가속도가 생기는데 이때 가속도를 A라고 가정하자. A만 가속도가 생긴다고 가정할 거야. 근데 요번에는 똑같은 질량인데 힘을 2배나 크게 해서 힘을 밀어줬어요. 이때는 가속도가 얼마나 생길까? 이때 가속도가 A라고 한다면 이때 가속도는 얼마 생겨? 2A가 생겼죠. 힘을 2배 주면 더 속도 변화가 더 크죠. 한번 생각해봐. 살짝 민 거랑 힘껏 민 거랑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따 한번 해볼까 한번. 예, 난리 납니다. 그렇죠? 나대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힘이 더 세면 셀수록 속도 변화의 크기는 더 크겠죠. 그렇죠? 그러면 힘과 가속도의 관계는 비례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비례 관계다. 그래서 힘과 가속도는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질량을 한번 바꿔보자. 질량을. 이번에는 질량이 M짜리 물체가 있었고요. 여기 F만큼 힘을 줬어요. 그랬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가속도가 A만큼의 가속도가 생겼어요. 근데 이번에는 힘을 똑같이 줬는데 질량을 2배로 증가시켰어요. 그리고 F만큼의 힘으로 줬어요. 자, 그럼 이때는 가속도가 얼마 생길까? 질량을 2배로 증가시켰어. 가속도가 2배 커질까? 그렇죠. 2분의 1 A가 되겠죠. 가속도가
반으로 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 같은 힘으로 밀 거야. 그러니까 예진이가 밀다 치자. 여기서 예진이가 밀 거야. 미는데 굉장히 슬림한 내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내가 있는데 예진이가 있으니까 밀 거예요. 같은 힘으로 확 밀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 종이짝처럼 날아가겠죠. 질량이 굉장히 가벼우니까. 그렇지? 근데 굉장히 둥치가 큰 윤준이 앞에 서놨다 치자. 그래서 예진이가 밀었어요. 꿈쩍도 안 하겠지. 조금밖에 앞으로 밀지 않는다는 얘기야. 가수가 작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그러면 가속도와 질량의 관계를 보면 비례 관계야, 반비례 관계야. 이거 반비례죠. 그래서 질량과 가속도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다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하는 거야. 그래서 식을 만들어 보면 가속도는 비례합니다. 질량의 역수에 비례하고 힘의 크기에 비례하는 거죠. 그럼 이 비례 표시를 뭘로 바꿀 수 있어? 는으로 바꾸면 비례 상수가 있어야 되는데 비례 상수는 1이에요. 그래서 그냥 A는 M분의 F가 된다고. 근데 그걸 F에 대해서 풀어줄 거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F는 M, A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힘을 줬어요. 힘을 주게 되면 힘을 준다고 해서 그 물체의 질량이 바뀌지 않아. 그렇죠? 질량은 바뀌지 않는데 힘을 주게 되면 힘을 준 것만큼 뭐가 생기는 거야? 가속도가 생기는 거야. 그렇죠? 힘을 크게 주면 크게 줄수록 속도의 변화도 커진다는 얘기지. 이거를 정의한 과학자가 있는데 혹시 이름 아나? 잘 모르겠죠. 별로 유명한 과학자 아니니까 뭐 듣보잡이니까. 아니요. 무조건 뭐 듣보잡 무슨 아인슈타인 비하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요. 나대지 마시고요. 예, 윤진이가 아인슈타인을 비하한 사람으로서 제가 제 유튜브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람이 뉴턴입니다. 그래서 이 뉴턴이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것을 뉴턴의 운동법칙이라고 불러요. 자, 뉴턴의 운동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자, 뉴턴의 운동법칙 한번 정리해보자. 자, 뉴턴의 운동법칙.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야. 뉴턴은 운동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가지고 설명했어.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이야. 힘에 대해서 정리 내렸어. 어떻게 내렸냐면 제1법칙은요. 힘이 작용하지 않아요. 그때 운동 상태를 정의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힘이 0이 아니에요. 힘이 작용해요. 이때 어떻게 운동하는지 정의했고요. 세 번째는 그런 힘이 작용하는데 힘이 어떻게 작용해요? 이게 운동 제3법칙입니다. 그래서 운동 제1법칙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관성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이거 들어봤어? 관성의 법칙이라고 부르고요. 제2법칙은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제3법칙은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자, 어떻게 되나 보자. 일단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심어둬야 되는 거, 힘은 곧 뭐다? 그 가속도다. 가속도는 곧 뭐다? 힘이다. 그쵸? 이거 기억해야 돼. 오케이? 이제 지금 기억할 수 있죠? 힘은 뭐다? 힘은 스마일이다. 아닌가요? 다시 물어봅시다. 힘은 곧 뭐죠? 예, 힘은 곧 침묵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데. 안 되는데. 다시 물어봅시다. 힘은 뭐죠? 힘? 힘은 비웃음이다. 날 비웃기 시작했고요. 힘이 뭐죠? 네, 가속도입니다. 힘이고 가속도야. 가속도가 힘이고 힘이고 가속도야. 자, 이거 보자. 힘이 0이야. 힘이 0이야. 그럼 힘이 0이면 속도 변화가 있어 없어? 속도 변화가 없어. 즉 가속도가 0이 된다는 얘기야.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정지에 있던 물체는 계속 어떻게 돼 있을까? 정지에 있으려고 할 것이고요.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뭐 하려고 그래? 운동하려고 그래요. 이런 걸 바로 관성이라고 불러요. 근데 운동하던 물체가 운동을 하는데 이때 속도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래서 이 운동은 무슨 운동이야? 등속 직선 운동이야.
중속 직선 운동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속도의 법칙 한번 보자. 자, 가속도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은 뭐가 작용해? 힘이 작용해. 힘이 작용하면 뭐가 생길까? 속도가 바뀌겠죠. 그렇죠? 이 속도가 바뀐다는 게 뭐야? 가속도야. 가속도가 생긴다는 얘기야. 0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면 가속도가 얼마 생겨요? 힘을 준 것만큼. 그래서 F는 뭐가 되는 거야? MA가 되는 거겠지. 맞죠? 오케이,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운동 제3법칙은 작용 반정의 원리라 그러는데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해요. 힘은 혼자 존재하지 않아.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하는데 무슨 얘기인가 한번 보자. 내가 이 문이 있는데 문을 내가 밀었어요. 문을 내가 밀면 내가 밀린단 말이야. 그 이거 바로 뭐냐면 내가 문을 민 것만큼 문도 나를 같은 힘으로 반대 방향으로 밀고 있어요. 힘은 항상 혼자 존재하지 못하고 쌍으로 존재해요. 그 다음에 내가 길을 걷는 것도 내가 다리로 이 지면을 뒤로 밀고 있어요. 그랬더니 지면이 나를 앞으로 미니까 내가 걸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영하는 것도 물을 뒤로 밀어내죠. 그러니까 내 몸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앞으로 나가는 거야. 이게 바로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한다의 원리, 작용 반정의 원리입니다. 자, 로켓 한번 보자. 로켓이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추진체를 통해서 여기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내밀죠. 이 밑으로 쏜단 말이야. 그러면 이 공기를 안쪽으로, 이 밑에 쪽으로 밀게 되면 여기 있던 공기가 이 로켓을 반대 방향으로 밀게 돼요. 그래서 로켓이 올라가게 됩니다.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한다. 이거 작용 반정의 원리고 그 두 가지 힘은 말이야. 두 힘, 힘이 두 개죠. 두 힘 같은 경우는 크기는 동일해요. 크기 똑같아요. 근데 방향이 어떻다? 방향이 반대 방향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작용 반정의 원리를 가지고 걸을 수도 있고 자동차가 나가기도 하고 우리가 헤엄칠 수 있는 원리가 바로 이 원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번 챕터를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2번입니다. 2번. 그래서 2번은 이제 중점적으로 공부하게 될 텐데 그 전에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힘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물체는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해요. 정지했던 물체는 계속 정지했고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운동했는데 그 대표님 얘가 이런 거야. 그렇죠. 핸드폰으로 해야죠. 네, 그렇죠. 네, 무서워. 자, 이렇게 있어요. 있고요. 이렇게 있고, 내가 이 상태에서 내가 이 밑에 있는 책 있죠? 책을 빠른 속도로 내가 이쪽으로 확 옮기면 이 폰은 어떻게 될까? 떨어져요. 그냥 해보는 건 어때요? 자, 그걸 천천히 자, 조용. 자, 슬로비드를 하면 이렇게 떨어질 거야. 그렇지? 왜 그러냐면 이 속도가 바뀐 것은 밑에 있는 책이 속도가 바뀌었지. 왜? 힘이 주어졌으니까. 근데 내가 힘을 준 것은 밑에 있는 책한테 힘을 준 거지 폰한테 힘을 준 건 아니지. 그러니까 폰은 정지했기 때문에 계속 정지했다고 해요. 얘는 움직인단 말이야. 얘는 책은 움직이고 폰은 정지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서 바닥에 떨어지겠지. 그렇죠? 이게 바로 관성이야.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얹어놓은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돌리다가 탁 멈췄어. 그럼 얘가 어떻게 될까? 폰이 날아가 버리겠지. 왜? 운동할 때 같이 운동하고 있었는데 이 노트가 이 책이 멈췄다는 이야기는 이 책한테 무엇이 작용했다? 힘이 작용했다는 얘기야. 근데 이 폰한테는 힘이 작용하지 않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책은 멈춰요. 얘는 계속 운동하고 있으니까 계속 운동하려는 성격 때문에 튀어나가겠지. 이걸 바로 뭐라 불러? 관성이라 불러요. 관성. 이거 누구야? 이거는. 관성의 대표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버스 탈 때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버스 탈 때. 버스 갑자기 출발하거나 버스가 멈췄을 때 우리가 몸이 쏠리는 거. 이것도 역시 관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속도의 법칙을 가지고서 어느 부분 지금 설명하려고 이게 빌드업을 하냐면 131페이지를 설명하려고 지금 빌드업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막 설명하면 쉽죠. 그냥 건너갈 수 있는데 여러분께 하나를 더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잘 보자. F는 MA고요. 뒤돌아보지 마시고요. 아직 시간 멀었습니다. 예. 자, F는 MA 한번 보자. F는 MA 잘 봐봐요. F는 MA. 자, 우리가 이제 뭘 볼 거냐면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를 떨어뜨릴 거야. 여기에 가벼운 물체와 무거운 물체가 있어요.
얘는 질량이 m이고요. 얘는 질량이 2m이라 치자. 그럼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어떤 힘이 작용하지? 중력이 작용하죠. 그러면 중력은 질량에 비례한다고 하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가벼운 물체와 무거운 물체가 있을 때 가벼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F라 봤을 때 이 무거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얼마일까? 2F겠죠. 중력이 2배 더 클 거 아니야. 그러면 두 개 떨어뜨리면 어느 게 먼저 떨어질 것 같아? 얘가 중력이 2배 더 크네? 누가 먼저 떨어질까? 예, 진공 상태, 공기 저항 무시해버리고요. 그러면 똑같이 떨어지죠. 설마, 이거 무거운데. 같이 떨어지죠.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만약에 여기서 점프하면 같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끔찍합니다. 나는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어요. 내가 좀 늦게 떨어질 것 같은데, 가벼우니까, 몸무게가 가벼우니까. 태영이 어느 게 먼저 떨어질까? 그냥 둘 다 어떻게든 그냥 둘 다 같이 떨어지죠. 어. 선생님은 윤진이보다 면적이 넓으니까 나대지 마시고요. 한번 더 맛있어. 태영, 어떻게 먼저 떨어질까? 똑같이 떨어질까? 한번 볼까? 그걸 한번 수학적인 계산을 한번 해보자. 여기 F고, 얘가 EF예요. 그러면 얘가 물체에 힘이 작용하니까 힘의 방향으로 뭐가 생기지? 힘의 방향으로 뭐가 생겨? 가속도가 생긴단 말이야. 그쵸? 맞잖아. 그쵸? 그래서 가속가 생기게 되는데 이 가속도는 M분의 F가 되겠죠. 그쵸? 자, 근데 얘도 가속가 생길 거야. 얘도 이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기는데 얼마의 가속도가 생기나 한번 보자. 가속도는 질량이 2m이고요. 질량이 2배 큰 것만큼 가속도도 힘도 2배 커요. 중력도.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야. 얘와 얘의 가속도 어때요? 같아요. 그쵸? 오, 같구나. 같아요. 그래서 동시에 떨어지는 거지. 그쵸? 그러면 가벼운 물체나 무거운 물체나 지구에서 떨어뜨리게 되면 중력을 받는 크기는 다르지만 질량의 차이 때문에 결국 가속도는 똑같다는 얘기야. 질량에 관계없이. 그러면 지구에서 떨어뜨렸을 때 중력에 의해 생기는 이 가속도의 크기를 한번 계산해 봤더니 이 가속도의 크기가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는 거야. 그렇죠? 우리는 1kg의 물체가 있을 때 1kg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9.8 뉴턴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질량이 2kg이라고 가정한다면 얘는 얼마일까? 19.6 뉴턴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한번 보자. 얘가 F는 MA죠? F는 MA고요. 힘이 9.8 뉴턴이고요. 질량 1이야. 가속도 얼마 나와?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나오겠죠. 얘도 한번 해볼까? 얘도 19.6 뉴턴이죠? 질량이 얼마야? 2. 가속도 얼마야?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 중력 가속도라고 불러요. 중력 가속도. 그래서 어떤 물체를 떨어뜨리는 간에 그 물체에 작용하는 가속의 크기는 질량에 관계없이 9.8 미터 퍼 세크 제곱. 그러니까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얘기는 뭐야? 1초마다 9.8 미터씩, 9.8 미터 퍼 세크씩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야.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야. 아이들의 이게 애처로운 눈빛. 이제 쉬고 싶어요. 숨 쉬고 싶어요. 막 이런 메시지가 막 오는데. 2분 남았어. 예, 10분 정도 쉬었다도 하겠습니다.